예, 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1차를 가르치는 이현종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을 할 텐데요. 제 4과목이죠. 자,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어떤 과목이 나오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 4과목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위험물의 가장 중요한 거 성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류별이 있죠. 류. 우리가 1류에서 몇 류까지 있죠? 6류까지 있다. 그래서 1류는요. 1류는 어떤 물질이죠? 산화성 고체. 1류 물질은요. 자기 자신은 타지 않아요. 그런데 연소에 폭발이나 연소하기 아주 좋은 이 산소를 남한테 막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니까 2류 이온물인 가연성 물질이 이 1류 이온물과 만나게 되면 엄청 잘 타겠죠.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고 이 연소된 속도가 음속 이상이 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1류 이온물 어떤 위험한 물질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거는 2류죠. 2류는 어떤 물질이죠? 가연성 고체. 가연성 고체로서 아주 잘 타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황아린이 있고요. 또 정린이 있고 유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철마금,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이 있죠. 자, 2류에서는 이 철마금 잘 아셔야 돼요. 철마금, 금속의 물질인데 이 금속의 물질이 물과 만나면 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수소. 근데 다른 물질들은 수소를 발생시키나요? 아니죠. 그리고 인화성 고체가 있다. 이렇게 류별에 대한 성질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각 류별로 1류에서 6류가 있는데 어떤 성질을 띠느냐. 자, 3류는요 두 가지죠. 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자연 발화성 물질 및 하나 뭐죠? 금수성 물질. 자, 자연 발화성이라는 물질 이거는 뭡니까? 발화점 뭐라고 했죠?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열을 축적을 해가지고 발화되는 거, 그런 거를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 하죠. 3류 중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황린이 있죠. 황린. 자, 황린의 발화점은 몇 도냐? 약 34도입니다. 자, 우리 표준, 우리 여름에 몇 도까지 올라가죠? 34도까지, 36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이 황린은 밖에 그냥 내비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불이 탄다고요. 발화된다고요. 자연 발화된다고요. 그렇게 발화점이 낮은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 대표적인 게 황린이다. 그리고 금수성 물질이 있는데요. 금수성 물질은 뭐죠?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물질과 알칼리 토금속 이런 물질 등이죠. 예. 자,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1족이고요. 알칼리 토금속은 2족 물질이다. 예.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산화수가 플러스 1과고요. 알칼리 토금속은 플러스 2과 물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를 가진 기체 비금속 물질인 기체 상태의 물질들 얘네는 마이너스 산화수를 갖게 되죠. 그래서 기체 물질과 결합을 하는데 알칼리 토금속은 2개가 필요하고 알칼리 금속은 하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물 H2O와 만나게 되면 뭘 발생시킨다? 예? H2O 산소를 어떻게 한다? 발생시킨다. 산소는 가연성 기체입니다. 가연성 물질이다. 네. 그래서 위험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CO2도 있죠. 네. CO2랑 이 알칼리 금속이 만나도 위험하다. 왜냐? 탄소를 발생시켜서 더 잘 타게 만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칼리 금속 삼류이온물은 물하고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를 가지고 소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뭘로 소화를 해야 되냐? 예. 예. 금속 화재용 약제가 별도로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마른 모래, 그다음에 팽창진주한, 팽창질석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질식 소화를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금속의 수소화합물, 또 인화합물, 그다음에 탄화된 물질. 이 탄화된 물질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특히 탄화된 물질 우리 탄화칼슘이라고 하죠. 이 탄화칼슘이 물과 만나게 되면 뭐가 발생된다? CA는 몇 가입니까? 2가죠. 그래서 OH를 2개를 갖고요. 플러스 C2H2라는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아세틸렌은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거다. 뭐죠? 연소 범위 2, 5, 8, 1, 라고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우리 소방 안전관리론에서 이제 배울 텐데 이렇게 따가지고 암기를 해야 돼요. 연소 범위가 넓죠. 그래서 아세틸렌은 분해 폭발을 한다라고 했죠. 요런 이제 삼류는요. 요런 화학 반응식하고 개수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개수. 자, 개수 맞히는 법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CA가 하나죠. 그러면 CA 여기 하나는 있네요. 그러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탄소 2개죠. 탄소 2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1이 되겠네요. 그리고 H를 한번 봅시다. H 수소죠. 수소 2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도 수소 2개죠. 2개 더하면 4개니까 여기 앞에
원인계가 4개가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수소 4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O 2개죠. O 2개. 딱 됐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2만 붙여주면 화학 반응식이 맞춰지고, 여기 앞에 있는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거 몰수라고도 하고 개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개수의 비는 몰수비와 같고, 또 우리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따라서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기체에는 부피가 얼마다? 22.4리터다. 네. 그러면 2몰은요, 부피가 얼마가 되겠어요? 44.8리터가 되겠죠. 어차피 1대2로 네, 부피비도 맞춰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몰수비와 부피비는 같다. 그런데 질량비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질량비는 틀리다. 즉, 탄화칼슘이 만약에 32g 반응을 하고 물이 40g 반응을 했는데, 요 몰수비 1대2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1대2로 반응하지 않고 얘가 20g 나왔어요. 수산화 칼슘이 20g 나왔고요. 그리고 아세틸렌이 총 52g이 나왔다고 봅시다. 1대2 대 1대1로 반응하나요? 아니죠. 몰수비는 맞지가 않다고요. 하지만 질량비는 처음 원인계의 물질의 질량 합과 원인계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온 생성계의 질량의 합은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거는 존재한다. 요거까지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수는 어떻게 구하죠?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어떻게 보면 이 분자량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화학식량, 정확한 말로는 화학식량이에요. 화학식량.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구하죠? 몰수에다가 분자량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 분자량이라는 건 뭐냐? 분자량은 뭐냐? 탄소 1몰은 12g이라고 정확하게 실험으로 측정이 된 거예요. 12g. 탄소 1몰. 탄소죠. 탄소 1몰은 12g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몰의 질량이 12g이래요. 탄소. 이거는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물질들 아주 작고 엄청 작은 이 분자의 질량을 측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탄소 12g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상대적인 질량. 그게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탄소보다 12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1g이잖아요. 분자량이 1몰당 1몰당 분자량이 1g이다. 이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1g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은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상대적인 질량이다. 1몰의 질량이다. 그래서 분자량은 바뀔 수가 있어요. 기준을 탄소로 안 하고 나는 산소로 잡고 싶다라고 하면 분자량은 틀려지는 거예요. 이런 화학적인 기초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주기율표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삼류이온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면류 이온물이죠. 네, 사류 이온물이고요. 성질은요, 네, 인화성 액체죠. 네, 인화성 액체. 네. 그래서 1석유류, 특수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 이렇게 분류가 된다. 네. 그 다음엔요. 사류에서는요. 사류에서는 반응식 뭐 사류? 사류의 반응식은 대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와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응식 같은 거는 사류에서 잘 나오지가 않고요. 뭐 특수한 경우는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종류, 물질의 종류, 각 품명에 따른 품명은 1석유류, 특수인화물 이게 품명이죠. 그 품명에 들어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뭐냐? 네. 이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징. 네. 이게 많이 나온다. 많죠. 많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류 이온물은 뭐죠? 자기 반응성 물질. 네.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얘는 오류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겠죠. 폭발. 그러니까 연소 속도가 빨라요. 왜 빠르냐? 자기 물질 자체 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산 에스테르류가 있고요. 또 유기 과산화물이 있죠. 네. 자, 질산 에스테르류에는 질산 에틸, 질산 메틸, 그리고 또 뭐 있죠? 니트로글리세린, 그리고 니트로글리콜이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게 니트로 화합물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니트로 화합물과 질산 에틸,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있는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이게 헷갈린다고요. 네. 니트로 화합물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네. 그런 거. 그리고 오류 이온물은 다 주수 소화, 다량의 물을 뿌려가지고 소화를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육류 이온물에는 뭐가 있죠? 육류 이온물. 네. 육류 이온물은 뭐죠? 성질이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산화성 액체에는 과염소산 HClO3죠. 이 과염소산을 이 수소가 1 알칼리 금속으로 치환된 거 K나 나트륨 또는 암모늄 요런 걸로 치환된 게 뭡니까? 인류 산화성 고체. 고체가 되겠죠?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얘네는 다 액체다, 액체. 인류는 고체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죠? 질산. 다음에 과산화, 수소. H2O2. 얘는 HNO3. 이렇게 육류 이온물이 있는데 산화성 액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성질이 산화성 액체다. 육류에서는요. 시험 문제에 뭐가 자주 나오냐? 위험 등급이 자주 나와요. 얘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돼서 마지막이니까 3등급 아니야? 제일 약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는 다 위험 등급이 1등급인데 1등급 알았죠? 그리고 지정 수량은 다 300kg.
요거다. 1등급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등급. 예. 자, 이렇게 유별, 성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 가장 기초적인 위험물이라는 건 뭐나? 위험물.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법의 정의의 맨 처음 법의 제일 처음 부분 1조가요. 각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1조가 각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위험물이 뭐냐? 위험물이 뭐냐?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영으로 정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로쳐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하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예. 인화성, 발화성의 물질을 갖는 발화성의 성질을 갖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예. 이렇게 해서 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지정수량이 뭐냐? 지정수량. 각 품명, 각 류에 따른 성질이 있고 품명이 있죠. 예. 그 품명에 따른 지정수량이 있다고요. 그럼 지정수량은 뭐냐?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위험물을 사용하는 데를 뭐라고 하죠? 제조소나 또 뭐 있죠? 위험물을 저장한 저장소가 있죠. 또 위험물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아니면 또는 뭐 주유소는 뭡니까? 주유소. 제품을 만드는 것은 제조소고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좀 저장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거를 뭐라고 하죠? 취급소라고 하죠. 취급하는데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등. 우리가 등등 할 때는 몇 개가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소 등을 요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요런 세 가지 이 제조소 등을 내가 차리고 싶어요. 내가 이제 주유소 하나를 차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위험물 어떤 위험물? 석유, 경유, 사료 위험물 중에 분명히 1석유류죠. 1석유류. 1석유류를 내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주유소를 차리려면. 그러면 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그럼 지정수량 이하는 허가 받아야 돼요? 예, 지정수량 이하도 허가를 받는데 그거는 시도조례에 따르고요. 시도조례에 따르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대통령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최소량 허가 받아야 되는 양 제가 1석유류의 지정수량 몇이죠? 비수용성은? 비수용성이 2000이죠. 특수인화물로 하죠.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이 50리터죠. 자, 제가 이氧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하나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장소를. 그러면 내가 이氧화탄소를 50리터 이상 내가 한 1000리터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정수량 이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허가 받아야 되는 기준량이 된다. 그게 뭐다? 지정수량이다. 알았죠? 그럼 지정수량 이하의 물질을 내가 저장하고 싶다. 내가 저장소를 차리는데 30리터만 저장하려고 그래요. 30리터만 저장하려고 그래요. 지정수량 이하죠? 그러면 어디에 따른다? 시도조례에 따른다. 시도조례. 허가 받아야 되는 최소량, 이거를 지정수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 기준에는 이 세 가지 제조소 등에 대해서 제조소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이격을 둬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는 보유공지라는 게 있어요. 보유공지. 뭐 피난이나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장소, 보유공지. 또는 보수 및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비워둬야 되는 공간이 있다고요. 뭐 저장소 뭐 이런 거. 그래서 제조소와 제조소 사이에 비워둬야 되는 그 공간을 보유공지라고 하는데,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 저장을 했냐에 따라서 이 보유공지의 길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유공지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요. 건축물의 구조도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환기 또는 환기설비, 환기설비의 용량, 뭐 환기구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설치 기준에 대한 거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표지판은 어떻게, 색깔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또는 표지판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위원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또 위원물도 가끔씩 2차에 나옵니다. 구석구석에서 어렵게 나오려면 나와요. 뭐 소화 등급 1단위를 적어라, 또는 2단위를 적어라,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위험물 제조소의 범위를 적어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한번 나왔죠? 자, 오류 위험물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의 종류를 적어라.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대략적으로 뭐가 이렇게 감이 와요. 감이. 소화기? 뭐 강화액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강화액 적었고, 또 봉상적상? 봉상적상 한번 적어보자. 5개 적으라고 했는데 저희 그 3개만 밖에 못 적었어요. 몰랐어요.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그런데 3개 맞았어요. 웃기죠. 그래서 이런 감까지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요. 위험물은 좀 꼼꼼히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도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초화학 같은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위험물을 공부하시려면 기초화학이 뭐 주기율표의 주기율표, 뭐 족이나 주기는 무엇이고, 원자번호 20번까지에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리고 20번까지의 분자량, 화학식량은 얼마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개수를 맞히는 방법, 화학 반응식을 적는 방법,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화수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간단하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위험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기초는요. 파트가 이제 1류에서 6류에 관한 그 물질 성상에 대해서 먼저 쭉 나오는데 기초 화학 부분이 없어요. 이런 기초 화학 부분은요.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